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봉입니다. 자, 이제 개체군의 진화입니다. 우리들의 교재로는 이제 200페이지, 200페이지 필수이고 17강 개체군의 진화하고 그 다음에 18강 종분화 이 두 강의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보는 나머지 두 강입니다. 글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단원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문제 유형이나 패턴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본질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 수특에 있는 이 교과 개념 아니겠어요? 여기 수특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거기에서 내는 건데 참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기본기 없이는 그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여의치가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 개체군의 진화에 대한 내용들을 잘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개체군의 진화. 무슨 군이야? 개체군이야, 개체군. 이 개체군은 집단을 얘기합니다. 집단. 그죠? 동일한 개체들의 집단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집단 유전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체군의 진화를 뭘로 나타내냐면요, 확률로 나타내요, 확률. 그러니까 빈도라는 거, 그죠? 이런 확률적인 그런 개념으로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니 개체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 이 유전자 빈도가 변해서 진화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의 제목은 개체군의 진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개체군의 진화라는 걸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가 일어나는 진화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진화가 일단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띠오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화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가장 고전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용불용설이에요. 용불용설. 그 라마르크가 주장한 거거든요.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저는 상당히 많이 이제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제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서 공감을 많이 하는데, 왜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면은 그쪽은 굉장히 발달하는데 안 쓰는 쪽이 막 퇴화를 하는 거야. 제가 그래도 이 소시적에 잉글리시를 좀 했거든. 이 토킹 어바웃을. 근데 제가 이제 생명과학만 막 하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이걸 잘했는데 이 사회 나와서 이제 생명과학만 하다 보니까 아니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이게 상당히 서투르다 이거야. 그런 거하고 상관없나요? 예. 어쨌든 용불용설,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죠? 후천적으로 얻어진 그 형질, 그 획득 형질, 여러분이 살다가 얻어진 형질이 자식에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용불용설은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이 유전된다. 요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유전돼서 점점 진화가 됐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고, 자연선택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자연선택설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설입니다. 이 자연선택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체들이 상당히 많은 거야. 일단은 뭐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개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린 같은 경우 키 큰 녀석, 키 작은 녀석, 이런 개체들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그죠? 그 개체 변이가 나타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제 키 큰 녀석과 키 작은 녀석이 이제 막 경쟁을 한단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라는 걸 하죠. 자, 생존 경쟁하다 보면은 적임자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연 도태되고, 이러한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연 선택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 다윈의 이 자연선택설은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는데 그 당시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게 이제 이 개체 변이의 요인. 어떻게 해서 개체가 다를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자식에게, 자손에게 유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의 진화 과정에서는 이 자연 선택설을 보통 적용을 다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요, 자연 선택설, 뭐 개체 변이, 그 외에 뭐가 그렇지, 뭐 돌연 변이설, 그죠? 돌연 변이설. 그다음에 뭐 교잡설, 뭐 격리설 등등이 진화설로 이제 많이 띠우리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진화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설을 통해 가지고 뭘 주장했냐면요, 현대의 진화설을 현대의 이제 종합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진화설, 다른 말로 종합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현대의 진화설은, 자, 요걸 이제 다 묶는 거야. 묶는 거야. 물론 이제 용불용설은 제끼 아웃. 자, 이제 제끼게 되고요. 돌연 변이가 일어난 녀석이 유전적인 이제 변이가 생긴 거 아니야. 개체 변이의 요인, 돌연 변이,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생긴 녀석이 자연 선택되면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가장 이제 편안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진화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요, 개체의 진화가 아니라 개체군의 진화로 들어갑니다. 개체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도라는 거,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가지고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풀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유전자 풀. 자, 특정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 총량, 이것을 유전자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전자 풀. 오케이? 자, 이 유전자 풀을 조사하다 보면은요, 유전자 빈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유전자 빈도.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살짝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나방이 있는데 까만 나방 있다고 생각해봐. 까만 나방.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얀 나방. 자, 하얀 나방. 근데 유전자형이 셋 다 달라. 얘는 동형접합, 얘는 이형접합, 얘는 동형접합. 그럼 얘 끝난 거지. 즉, 얘가 동형접합이니까 흰색 유전자만 있는 거고, 얘는 동형접합이니까 까만색 유전자만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까만색과 흰색 유전자가 둘 다 있는데 까만색으로 표현되잖아. 이런 경우는 이제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이제 완전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읍시다. 자, 라지 B를 검은색, 그 다음에 스몰 B를 흰색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나방 동형접합이니까 라지 B, 얘는 라지 B, 스몰 B, 얘는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되겠지. 자, 나방을 잡아왔는데 몇 마리를 잡아왔냐면 무려 500마리를 잡아왔어. 와우, 서프라이즈! 500마리를 잡아왔어. 근데 그 500마리 중에서 20마리가 흰 나방이야. 20마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몇 마리고 얘는 몇 마리일까? 자, 이것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멘델 집단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멘델 집단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요. 자, 어떠한 법칙이 성립하냐면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성립해. 베르크 법칙. 자,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뭐냐?
뭐냐? 이 유전자 풀이 개체군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세대를 거듭해도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럼 그 유전자 풀에 있는 대립 유전자 빈도의 변화도 없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유전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전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멘델 집단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 이게 적용되는, 이 법칙이 적용되면 결국은 유전적 평형이 유지가 되고요. 유전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다. 자, 여기서 라지 B 유전자를 P, 스몰 B 유전자를 Q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라지 B라는 개체를 갖고 있는 녀석, 라지 B, 스몰 B라는 녀석, 스몰 B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라지 B의 빈도는 P의 제곱이 되고요. 라지 B, 스몰 B는 EPQ가 되죠. EPQ. 그다음에 스몰 B의 빈도는 Q의 제곱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물론 P 플러스 Q는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적용되는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요게 적용되는 그 집단. 자,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일단은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20마리래. 스몰 B를 갖는 이 흰색 나방이 20마리야. 그러면 토탈 Q의 제곱은, 자, Q의 제곱은 500마리 중에 20마리. 자, 그러면은 0.2가 나오죠. Q 값은 얼마 나온다고? 0.2. P 값은 그럼 0.8이 나오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빈도가 얼마냐? 88, 64, 64. 그죠? 0.64. 얘는 8, 16에 32, 0.32. 되셨어? 오케이. 따라서 0.64에다가 500 곱하기 0.64 하면 88, 64. 4, 5, 20, 5, 6, 30, 320마리네. 320마리. 그 다음 얘는 EPQ니까 그치 0.32, 250, 355, 160마리.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형접합, 이 집단에서 이형접합인 유전자를 갖는 그 개체의 빈도는, 이형접합을 갖는 개체들의 빈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EPQ잖아. 근데 다음 세대도 EPQ, 다음 세대도 EPQ.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500마리일 때잖아. 만약에 그 다음 세대 뭐 1000마리, 2000마리 되더라도 이 마리수는 변해. 마리수는 당연히 변하겠지. 얘에 대한 P의 제곱, 얘에 대한 EPQ, 얘에 대한 Q의 제곱.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일정한 빈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P의 제곱, 얘는 EPQ, 얘는 Q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또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요걸 이제 묻는 거야. 상이냐 성이냐. 지금은 제가 이제 상으로 풀었어요. 그죠? 상으로 이제 풀었어. 이게 상이라고 하면 이제 상으로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반성이다. 그리고 암수의 개체 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자, 요걸 이제 n으로 놓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마리수가 전체 개체군의 그 개체 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n으로 놓으면 돼요. 알겠죠? 전체 개체 수 n으로 놓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암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n. 암컷도 2분의 n, 수컷도 2분의 n.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500마리라고 하면은 250마리가 된다 이거야. 250마리.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X
라지 B, X 라지 B, X 라지 B, X 스몰 B. 자, X 스몰 B, X 스몰 B. 자, 암컷들의 유전자형. 오케이? 요런 조건일 때. 그다음 수컷은 X 라지 B, Y. X 스몰 B, Y.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암컷과 수컷의 빈도, 유전자형 빈도가 달라져요. 즉, 이런 유전자를 갖는 암컷은 P의 제곱이 될 테이고, 이런 유전자를 갖는 암컷은 EPQ가 되고요. 이런 유전자를 갖는 건 Q의 제곱이 됩니다. 많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냥 P야. 그냥 라지비 빈도가 P니까 그냥 라지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라지비 하나 갖고 있으면 야, 얘 확률 얼마냐고? 그럼 P야, P. 10마리 중에 8마리. X 라지비 Y가 되는 거야. 얘는 Q가 되는 거야. 요게 좀 차이가 납니다, 요게. 자, 상염색체의 경우는요, 남자도 P의 제곱, EPQ, Q의 제곱이고, 여자도 P의 제곱, EPQ, Q의 제곱이야. 오케이? 남자나 여자나 나타나는 비율이 같아. 그러나, 이렇게 반성유전의 경우는, 즉, 성염색체한 유전의 경우는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이 반성유전의 경우에도요, 우성반성 유전과 열성반성 유전. 이것도 달라. 우성과 열성.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상황에서 요게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그죠? 보통 이제 B 다시 이런 걸로 줘. B 다시 이렇게 줘서 우열을 여러분들이 찾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A 다시 줘가지고 누가 유전병 유전자가 누구니, 그리고 누가 우성이니 이런 걸 찾게끔 만들어요. 그래야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지? 초반의 유형은요, 그냥 다 주고 그냥 계산만 해라야. 유전자 빈도 구하고 그냥 확률 구해라 이런 뜻인데, 지금은 그걸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B 다시 이렇게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B 대시, 자 B 대시, B 대시, 자 B 대시,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얘가 만약에 흰색, 얘는 검은색, 열성이라고 해봐. 흰색, 검은색 이렇게 해볼게. 됐죠? 그러면 얘네가 흰색이고 얘네가 검은색이야. 얘네도 검은색이야. 자, 그럼 가만히 있어봐. 이걸 비교하셔도 되고, 이거하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시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죠. 누가 더 값이 크게 나오나. 아니면 이걸 비교하셔도 돼.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암컷 검정색 분의 수컷 검정색의 비율은 어떻게 되지? 암컷 검정색은 Q의 제곱이고, 수컷 검정색의 비율은 Q야. 그럼 Q분의 1이 돼. 그지? Q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자, 이 값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보다 커져야 되죠. 왜? Q분의 1인데 Q 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달라.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기도 Q의 제곱, 여기도 Q의 제곱이니까 똑같지. 암수 비율이 똑같지. 암컷 검정색도 Q의 제곱, 수컷 검정색도 Q의 제곱이니까 똑같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암수 빈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Q 빈도로 따질 수 있고. 반면에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우열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였고,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엔 B-가 흰색이라면, 흰색이 우성이라면, 지금 누가 더 크냐면은 이제 얘가 흰색이 되겠죠. 그죠? 얘는 깜장색, 얘는 검은색, 얘는 흰색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요거 이제 비교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얘하고 이제 비교하셔도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봐. 즉 암컷 흰색분해, 수컷 흰색.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값을 해보면은 뭐 방법은 여러분들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가장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암컷 흰나방이 누구야? 암컷 흰나방이 이거잖아, 이거. 그지? 흰나방을 우성으로 놨으니까. 그러면 EPQ분의 플러스 Q의 제곱이죠. 플러스 Q분의 수컷 흰나방 Q. 그치? 그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P가 P는 1 마이너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P는 1 마이너스 Q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P는 1 마이너스 Q니까 1 마이너스 Q. 다 지워지면 1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Q니까 얼마 남아? 여기서 2에서 마이너스 Q. 2 마이너스 Q분의 1.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값이 보시다시피 요거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게 더 커지죠. 그럼 요게 더 커지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 1보다 작게 되는 거야. 1보다 작게 되니까 누가 더 많은 거야? 그쵸? 요게 더 많아진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성이냐 열성이냐 어떤 반성 유전에 따라서 그쵸? 지금 보시다시피 뭐 단순하게 뭐 열성 반성 유전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많이 나타나? 수컷이 더 많이 나타나. 그죠? 열성 반성 유전은 얘하고 얘가 나타나니까. 그다음에 우성 반성 유전은 뭐 또 암컷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그지? 근데 그걸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 내는 거지. 실제로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수치를 주는 거야. 요렇게 해서 몇 분의 몇이 나온다. 자, 여거의 B는 몇 분의 몇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 암수가 비율이 달라진다. 암수가 비율이 달라진다.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이 값은 뭐 1보다 크고 이 값은 1보다 작고 뭐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 반성인 건 찾아냈고 당연히 비율이 다르니까 반성인 거고 그다음에 우성인지 열성인지까지 뭐 찾아낼 수 있게끔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거 가장 기초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얘하고 얘 합도 1이 된다는 거 아실 테고. 그러면 뭐 P 플러스 2P의 제곱 플러스 2PQ는 얼마 나오는 거야? 1 마이너스 Q의 제곱이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Q, 1 플러스 Q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어차피 요거에서 이제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런 형태가 지금 좀 요렇게 지금 나오는 이것들이 이제 형식을 달리할 거 아니야? 지금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지금 누구하고 누구 어떤 표현형이 몇 분의 몇이다. 누구하고 누구를 더했는데 얼마다. 몇 마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으로 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로 낼 수 있어. 그래프를 딱 보시고 이거는 반성이다. 또는 반성이 아니고 상이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그거 찾아가서 또 빈도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또 문제를 냅니다. 오케이? 수식이냐 또 그래프냐.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다양하게 형식이 이제 진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가계도 있죠, 가계도. 가계도도 이제 같이 곁들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가계도가 그 생원에서 나오는 그 복잡한 가계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가계도 나옵니다. 알겠죠? 부모와 자식, 부모 세대와 자손 세대 간단하게 우열이나 요 상이나 성 요 정도 판단할 정도만 공부해 두시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전자 지문이 있죠. DNA 지문. DNA 전기 영동해 가지고 나오는 거. 얘랑 통합적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통합적으로. 그죠? 이건 이제 통합형.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 풀, 그다음에 유전자 빈도 이 관련된 문제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개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멘델 집단에서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런데 멘델 집단이 아닌 경우라면 이런 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가 P의 제곱, 얘가 EPQ, 얘가 Q의 제곱, 또 얘는 P의 제곱, 얘 EPQ, 얘 Q의 제곱, 얘 P, 얘 Q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럼 멘델 집단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빈도를 계산해야 돼. 그냥 빈도를 계산해야 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이제 20마리야. 500마리 중에 20마리야. 그 다음에 얘가 몇 마리. 물론 다른 조건을 또 줘야겠죠. 근데 뭐, 여기 이제 블랭크로 놓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100마리라고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러면은, 유전자 빈도를 구할 때는, 얘 Q의 제곱이 얘다. 얘를 P라고 놓고 얘를 Q로 놓고 해서 P의 제곱이 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성립하려면 멘델 집단이어야 돼요.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그때는 그냥 뭐 개체군 내에서 빈도 구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 토탈 유전자, 대립유전자 총 수분의 그 특정 대립유전자의 수. 요게 이제 그 대립유전자의 이제 빈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스몰 b의 대립유전자 빈도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이제 토탈 500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당 2개의 대립유전자 갖고 있으니까 대립유전자 수는 1000이 돼요. 1000이 되고 여기서 이제 스몰 b의 개수인데 라지 b, 스몰 b 개체수가 100마리가 있으니까 스몰 b는 100개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자, 스몰 b가 20마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20 곱하기 2 스몰 b는 40개가 있는 거야. 토탈 이 집단에는 이 500마리의 이 나방 집단에서는 스몰 b가 이 1000개의 대립유전자 중에서 140개의 비율로 있는 거야. 140개의 비율.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몰 b의 빈도를 구하시면 돼. 그럼 거기서 이제 1 빼면 나머지 이제 P, 라지 b의 빈도가 나오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것이 평형을 이룬다. 유전자 풀에 변화가 없다. 유전적 평형, 유전자 빈도 변화가 없다. 자, 이 집단을 우리 뭐라고? 멘델 집단. 자, 멘델 집단은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돼. 상당히 많아. 개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자연선택 일어나지 말아야 돼. 자연선택 일어나지 말고. 돌연변이도 일어나면 안 돼. 그지? 돌연변이도 일어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특정 집단만 거기서 따로 격리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입, 이출, 흔히 말하는 이제 유전자 흐름이 있어서도 안 돼. 이입, 이출, 유전자 흐름이죠. 있어서도 안 돼. 오케이? 자, 이러한 조건을 가질 때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이 바로 멘델 집단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이제 위배가 되면요. 자, 이것이 자, 지켜지지 않게 되면 그쵸,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유전자 풀의 변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자, 유전자 풀이 변하게 되면요. 유전자 풀이 변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소진화가 일어나게 돼요. 소진화를 거쳐가지고 유전자 집단 내에서 유전자 풀이 점점 변하게 됐다. 대를 거듭해서 변하게 되게 되면 새로운 형질을 갖고 그 다음에 결국 다른 생식적 정리가 일어나는 새로운 종으로 또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대진화라고 그래요. 대진화. 그래서 이게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종으로 이제 진화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의 요인이 되는 거야. 진화의 요인. 그 진화 요인이 뭐냐 하면은 그렇죠. 얘네들 자연 선택 일어나면 돼. 돌연변이 일어나면 돼. 격리. 자, 돌격이유 성립. 네, 자, 돌격이유 성립. 오케이. 자, 요것이 일어나게 되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즉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연 선택이 일어나니까 자연 선택 일어나는데 방향성 선택도 있고 안정화 선택도 있고 분단성 선택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자연 선택 이 중에서 두 종으로 분화될 수 있는 건 바로 분단성 선택이죠. 그 다음에 평균값이 좀 더 안정화되는 거, 평균값이 좀 더 안정화된다 그럼 안정화 선택이야. 그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값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안정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정화 선택이고. 방향성 선택은요, 당연히 평균값이 변하겠지. 이 평균값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만약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그지?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의 선택이 일어나는 걸 방향성 선택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겨요. 라지 A, 스몰 A 빈도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돌연변이도 마찬가지야. 유전자가 없던 게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돌연변이로 인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격리를 통해서 뭐 이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격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서 그들끼리 교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이제 유전자 교류가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개체들은요, 여기 있는 개체들은 서로 유전자 교류가 가능해요. 이 개체들끼리 합체 도킹 하면서 이제 유전자 교류가 가능한데,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격리가 되면은 이들끼리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이들끼리 교류가 일어나게 돼.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유전자의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또 이입 이출 뭐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지? 자. 뭐 요거는 이들끼리 교류하다 보면은 여 안에서만 이제 유전자 교류가 일어나고 할 때, 이때 이 둘은 결국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저거잖아요. 이소족 종분화. 오케이? 이소족 종분화. 그러니까 결국 진화를 통해 가지고요. 진화를 통해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 종의 분화는 크게, 그쵸? 이소족 종분화랑 동소족 종분화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일단은 이소족 종분화라는 건 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 격리가 된 상태에서, 그쵸? 격리가 되고 나서 이들끼리. 물론 이제 이들 중에서는 유전자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돌연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되고 해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소족 종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동소족 종분화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의 종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의 종분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유전자 풀의 변화, 즉 종의 분화를 일으키는, 즉 새로운 종으로의 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으로는 자연 선택, 돌연변이, 격리, 이입, 이출. 이거 유전자 흐름. 그러니까 이들끼리만 만약에 교배를 쭉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들 내에서는 새로운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딱히 그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외부적인 요인들이 없는 거야. 그냥 평화롭게 이들끼리 교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었어.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제 유전자가 싹 끼어드는 거야. 오케이? 또는 여기에 있던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유전자 흐름. 또는 뭐 이입, 이출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집단의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이라는 것은 병목 효과, 그 다음에 창시자 효과, 이렇게 크게 나누죠. 나눠가지고 모집단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아주 우연히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개체수가 줄어들 때 특정 유전자가 살아남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유전자 빈도의 변화,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는 걸 병목 효과라고 그래요. 또는 창시자 효과는 소집단, 그죠? 작은 집단이 이동을 해서 큰 집단의 창시자가 되었을 때 그 집단은 결국은 모집단과 유전자 풀이 다르다, 유전자 빈도가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유전적 부동, 그죠? 유전적 부동. 그 다음에 이제 성선택, 그죠? 성선택, 암컷, 수컷. 주로 이제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죠?
번식에 대한 키를 지금 주로 이제 암컷이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제 암컷이 수컷을 선택한다, 성선택 등등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으로 진화를 이루게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소족 종분화 같은 경우는 무슨 예가 있느냐? 이소족 종분화 같은 경우 무슨 예가 있죠? 그렇지. 영양다람쥐 있죠. 그랜드 캐년의 영양다람쥐, 그지? 그다음에 뭐 바다에서 둘러싸여 있는, 그지?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대 같은, 그러니까 지리적인 격리가 있은 다음에 종분화가 일어난 거야. 그다음에 동소족 종분화 같은 경우는 뭐죠? 시클리드 있죠. 시클리드 같은 장소에 사는데 특정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종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식물의 이제 배수성 돌연변이 있죠. 배수체들, 뭐 3N, 4N, 6N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동소적 종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체군의 진화부터 종분화까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200페이지부터 해서 쭉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핵심 개념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설명했는데, 자, 이제는 결론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만은, 이 단원에서 이제 우리 수특 교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걸 이게 우리 연계 교재 이 수특 서머리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 필수 문항 다시 보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기출. 자, 기출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뭐 한 두세 시간, 그것도 뭐 많다, 한두 시간 열심히 읽고 이거 외우면 유전자 풀, 자 돌격이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 어쩌고 외우는 건 다 외우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외우는 걸 문제로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외운 걸 문제로 내질 않지. 요즘 수험생들이 그 선택 과목 뭐 과탐 예전에 이제 뭐 4과목 선택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상당히 부담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2과목,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2과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은 공부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수험생들은 그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야 솔직히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험을 낸다 그러면, 야, 이거 생명과학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알면 내가 다 만점 줄게. 자, 풀어봐. 해가지고 좀 쉽게 내가지고, 야, 얘네들 일정 양을 공부해서 딱 만점 맞으면은, 와, 야, 나는 그냥, 야, 얘 공부했구나. 넌 안 했구나. 넌 덜 했구나. 이렇게 좀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런데 또 등급을 또 이렇게 딱딱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나와요. 그 킬러 문항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국은 시간을 끌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끌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유전자 발현 쪽 있죠. 유전자의 형질 발현, 유전자 발현 쪽. 요것이 굉장히 시간 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이 멘델 집단에 관련된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 이 집단 유전학, 소위 말해서 집단 유전학인데, 이거 여기서도 이제 끄는 게 나옵니다. 시간 끄는 게. 물론 이제 기타 다른 단원에서도 내죠. 이런 걸 안 내면은 30분 안에가 아니라 10분 안에 다 풀어버려. 20문제.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기출이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강의를 하시는, 기출의 미래 강의하시는 분 강의를 들어도 돼요. 그다음에 또는 뭐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기출을 완전히 분석한 그런 강의가 바로 작년 강의죠. 기출의 미래라는 거예요. 기출의 미래 강의. 이거 상당히 한 강당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한 거야. 왜? 기출은
푸는 게 아닙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좀 강수가 좀 있어. 강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이런 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깨알 PP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지나간 강좌에 대한 시청률은 나 신경 안 써. 오케이? 생투에 대한 시청률 난 초월했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생투를 잘 봐가지고 잘 봤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뭐 인사라도 한마디 하면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부탁을 좀 꼭 들어주고, 그래서 몇 문제 있죠. 그 기출 좀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멘델 집단과 관련된 기출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지금 이제 2019학년도 그죠?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요거 이제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20번 문제인데 하디 마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사람 집단. 이게 이제 멘델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집단에서 이제 유전병에 대한 자료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유전병은 이미 상염색체라고 줬습니다. 부담 줄었어요. A와 A 대시에서 결정되고 A는 A 대시에서 완전 우성이야. 그럼 여기까지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걸 딱 써줬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1인 사람의 표현형은 정상이다. 그러면 정상이 우성인 거고 유전병이 열성. 이영접합일 때 표현된 게 우성이다. 그래서 유전의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유전의 기본 지식. 오케이? 자, 그리고 민수는 정상이고 그다음 민수의 어머니에게서는 기억이 발현된다. 자,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민수. 그래서 또는 여동생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여동생. 자, 민수의 여동생 나타내고 여기 이제 민수가 오면은 지금 여동생이 아니라 누나가 돼 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민수가 나오고 이제 여동생이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기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니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과학 원에 있는 것을 살짝 가져와서 아버지는 기억이 있고 니은은 없는데 엄마는 기억이 없어요. 니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뭐 니은 나타나고 딸은 뭐 기억과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 이 B하고 뭐 B 다시 둘 중에 하나 니은이고, 그래서 유전자 빈도 해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결혼했을 때 자손에게 나타나는 확률 얼마냐. 이렇게 해도 시간이 좀 걸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가계도의 기본적인 것들 좀 익히고 계셔라는 얘기야. 자, 지금 이 문제는 민수는 정상, 민수의 어머니에게서 기억이 발현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무의 남성, 이 이무의 정상인 여성과 결혼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 바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수식으로 줘가지고 식을 만든 다음에 반드시 뭘 찾아야 돼? 유전자 빈도.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지금 이 멘델 집단 풀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은 유전자에 따른 그 빈도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뭔가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개체 수라든가 몇 명이냐, 몇 마리냐, 또는 집단 크기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아까 제가 여기다 살짝 간단히 설명했던 그 나방에 대한 확률 구하는 거, 빈도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017학년도 10월 학평.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제 10월 거는 이렇게 나왔어. 아까 것도 이건 뭐 크게 뭐 정말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시 이제 계산을 하면은 풀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선생님 지금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 해설 강의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야. 여기 딱 치고 들어가서 20번 딱 클릭하면 돼. 얼마나 EBS 편한지 몰라. 너무너무 좋은 사이트야. 알겠지? 자, 이거 2017학년도 10월 학평도 제가 해놨다고. 보시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어때? 암컷, 수컷의 수가 같죠. 멘델 집단 일단 땡그라미 치셔야 돼. 그 다음에 성염색체로 암컷은 요거고 요거다라고 했단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유전자, 대립유전자, 형질하고. 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렇지. 다 예언 능력이 대단하거든. 이런 거 사실 옛날부터 예언했었어. 저도 낸다면 이렇게 내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키 센텐스는 이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분명히 수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계산해서 찾는 거 수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래. 분명히 회색 몸과 검은색 몸 존재해. 이 집단은. 또한 이 집단은 큰 키도 존재하고 작은 키도 존재해. 그리고 암컷 존재하고 수컷 존재해. 되셨어? 이런 존재에 따라서 일단 빈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조건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구할 수 없는 거의 막막한 상황에 이르게 돼가지고 결국은 답을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궁금해요? 자꾸 이러면 여러분들 약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PQ. 그죠? 라지 A, P, 스몰 A, Q. 예, P 대시, Q 대시라고 막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라지 A 빈도, 예, P하고, 스몰 B 빈도, 얘하고, 합은 1이래요. 얘하고 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때요? 얘하고 얘 합이 1이라는 얘기. 어차피 얘하고 합이 1이잖아요. P 플러스 Q가 합이 1이잖아. 근데 얘하고 얘의 합도 1이라는 얘기는 이게 같고 이게 같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 값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검은색 몸 암컷의 수, 회색 몸 수컷의 수, 이걸 이제 수식으로 여기다가 써가지고, 자, P의 제곱인지 EPQ인지 아니면 Q의 제곱인지 써가지고 이걸 빼주시고 했을 때 7분의 2 나오는 걸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지? 당장 요거 궁금하지? 보시란 말이야. 하나만 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에는 어차피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전범위 들어가는 그 9월 평가원, 10월 학평, 그 다음에 11월 수능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 전년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작년 말고 그 전년도도 그렇게 해가지고 꽤 난이도 있게 나왔습니다. 근데 수능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금 많이 요구되게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야 상당히 계산 능력이 빠르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문제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거 맨델 집단이라는 거 제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염색 체인지, 성염색 체인지 제시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형질, 대립형질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립유전자 제시해요. A 다시. 됐어요? 그 다음에 완전 우성 제시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써주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검은색 몸 유전자하고 회색 몸 유전자까지 요 제시된 조건을 이렇게 옆에다 정리하시란 얘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집단이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집단이면 시간이 덜 걸리는데 2개의 집단이기 때문에 야, 이래서 와우. 2에서 1에서 비율 따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P라고 놓고 이걸 Q라고 놔가지고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검은색 P의 제곱, EPQ, 회색은 Q의 제곱, 이런 것들 여기다 이제 넣어서 이 수치에다 넣어가지고 1의 집단에서의 PQ, 2의 집단에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때요? 예.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유전자의 AAN 개체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400만큼 많다라는 조건까지 제시해서 이게 다 쓰여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조건들이 다 쓰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 이용해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마지막 조건까지. 됐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작년 수능으로서 지금 최신형 하이라이트 문제니까 요걸 통해서 연습해.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진 않을까요? 아니,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여러분들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이제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기 개체군의 진화에 대한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